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서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방금 마감한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한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돌파구, 해결책, 또 해법까지도 모두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은 우리 멘토님과 함께하는 투자 강의 시간이 준비가 돼 있죠. 꽉 막힌 내 종목 고민 이 50분 동안 뻥 뚫어버리시고요. 다채롭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 더불어서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까지도 함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시장 흐름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지지부진한 약세의 흐름을 이어갔죠. 어제의 시장만 해도 그랬는데 어제장의 하락을 딛고 오늘은 모처럼 양대지수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오늘은 또 반도체와 2차전지, 거기에 제약 바이오주까지 기분 좋은 탄력을 이어갔는데요.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수급도 견조한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마감지수 바로 체크해보시죠. 먼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1% 상승해 2,605.12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전장 대비 1.86% 오름세를 보여서 908.9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상승 탄력을 내일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오늘도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해 주실 멘토님 소개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투자의 정글과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찍으면 상한가 해서 찍상이라고도 불리시고 차트의 미래를 예측한다 해서 차미남이라고도 불리십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다 아시겠지만 차트의 신,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차트 하나를 바탕으로 돈의 과거와 현재 그 흐름을 파악하시고요. 그 속에서 미래까지도 예측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주특기, 돈의 흐름을 예견하는 선견지명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실력, 그동안 공략해주셨던 종목들을 통해서 그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표는요, 우리 대표님이 당일 공략 상한가 포착 종목 말 그대로 타이틀 그대로 당일에 공략해 주셔서 당일에 상한가를 진입한 종목들을 모아둔 종목들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무슨 종목인지는 결코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살면서 한 번은 경험해볼까 말까한 상한가가 일상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과 함께라면 상한가 랠리 여러분도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는데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루에 서너 개의 상한가 종목을 포착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오늘만 해도 인벤티지랩 그리고 펩트론까지 2개의 상한가 종목을 추가로 더해주시면서 벌써 8월에는 10개의 상한가 종목을 잡아주셨습니다. 또 포인트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 중이다라는 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정글 첫 방송 시작 이후로 현재까지 대표님의 상한가 누적 종목의 수는 149 종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또 어떠한 미인주, 미남주가 추가가 될까요?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거대한 QR코드 띄워드렸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간편하고 빠르고 손쉽게 입장이 가능하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4시 50분까지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비밀번호 없는 시간 잘 활용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 종목이 많이 아픕니다. 종목 상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신 다음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4시 50분까지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아픈 고민들 하나하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투자의 정글 활짝 문을 열어볼까요? 렛츠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함께하는 차티스트 김진영입니다. 자, 전일 시장은 폭락, 오늘 금일 시장은 폭등. 네, 지금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이 계속 왜 진행되는가 좀 이유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수차례 대해서 지금 작년 말 올해 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2023년에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는 2,6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도 5년 정도의 횡보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다라는 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최근 장세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2007년,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다 알겠지만 2021년 뭐가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벤트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종합주가지수, 주식에 그대로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지난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주가의 모습을 놓고 본다 치면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자, 이거는 지금 월봉을 지금 제가 띄워놨는데요. 자, 우리가 타임라인을 한번 과거로 그대로 한번 회귀해서 가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2007년, 2008년으로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왜 이러한 장세가 이렇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장은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금리, 뭐 물가, 고용,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환율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에 대해 가지고 자, 여러 변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론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인자들을 가지고 시장은 어떨 때는 온탕, 어떨 때는 냉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왜 그런가 차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의 모양을 딱 놓고 보면 자, 여러분들 2007년까지 주가는 잘 올라왔습니다. 보이시죠? 잘 올라왔어요. 잘 올라왔는데 2007년 2085포인트 피크를 딱 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자, 나는 떨어질래라고 그대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가 금융위기 피크를 쳤던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우리는 타임라인을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2017년도 정확하게 몇 년 뒤죠?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지났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지난 2017년에 종합주가 지수가 최대 피크치를 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급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 코로나 팬데믹 피크가 되는 2020년 3월 그때 뭐 난리였지 않습니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 빠샤. 나는 갈래. 빠샤. 딱 나는 갈래. 여러분들 저 그림이 좀 달라 보이죠?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왜 똑같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지난 2007년에 최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급락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승률이 몇 퍼센트냐? 아마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250%가 상승을 합니다. 250% 상승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2017년도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합니다. 이 저점 대비 상승 칩니다. 몇 퍼센트예요? 이것도 250% 가깝게 칩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가 240% 정도 될까요? 한 군데는 240%, 한 군데는 25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차트로 보면요 이렇게 해석이 그대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거는 세계 경제라고 하는 건요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뭐 치킨 파동, 주글라 파동,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 다 뭐 공부 좀 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현 시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 자 급등이 나왔습니다. 피크 치고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250% 상승합니다. 그죠? 자 급등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250% 상승합니다. 모양이 똑같죠? 역사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필명이 차티스트라는 필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요 과거와 현재의 주가의 움직임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영역을 매매를 합니다. 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움직인다? 주가는 여러분들 이래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점과 저점과 시가, 종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똑같은 평균적인 루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주가를 만들 때 과거의 습관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확률적 분포를 가꾸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본다 치면은 분석을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틀로서 하나의 띠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과거 10년 전과 지금의 모양을 그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똑같죠. 자, 그 다음이 더 재밌습니다.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무엇이 재밌냐면요. 2007년의 고점 대비 2008년의 저점, 이 고점 대비 저점 폭의 몇 퍼센트? 61.8% 라인에서 자, 급등한 다음에 지지받고 올라옵니다. 자, 이거 재밌죠? 뭐라고요? 61.8%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는 거 얘기 드렸죠. 자, 2017년 고점, 2020년 저점 대비 61.8%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서 올라갑니다. 자, 이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게 해요? 똑같죠? 보이시나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야, 그럼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지난 이러한 그 비이벤트가 있고 난 다음에, 자, 하락 급락과 급등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횡보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이 횡보 조정이 나옵니다. 몇 년이죠? 2011년부터 2016년, 2017년 초까지 대략 5년에 대한 뭐가 나와요? 횡보 조정이 나와요. 저는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시장을 예측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측합니까? 2023년 1월 첫 거래일 날 무조건 블루칩을 사세요. 왜? 고점 대비 저점 폭의 61.8% 저점을 만든 자리가 바로 2022년 12월 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월 달에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영역은 2607포인트 근처까지 상승을 본다. 지수에 대해서. 2605포인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이게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시장 뷰를 거시적 뷰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5년 동안의 횡보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2023년 3, 4, 5, 6, 7, 2027년까지도 주가가 여기에 이 폭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 횡보 박스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하자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매주 매달 이슈들이 터집니다. 금리며 뭐 채권에 대한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엔화 관련해 가지고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골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이든 실무자산이건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환율, 그리고 고용지수, 물가지수. 자, 아침에 뉴스를 듣다 보면은 정말 이벤트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는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시장에 접근하고요.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접근해요. 이게 계속 핑퐁을 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5년 동안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최근 장세는 자, 지속적인 장세기보다는 자, 이벤트적으로 움직이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섹터가 여기 움직이고 저기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지표 어느 날은 2차 전지, 어느 날은 바이오, 어느 날은 반도체, 어느 날은 자동차, 어느 날은 AI, 어느 날은 로봇주. 여러분들, 자, 섹터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핑퐁 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지고요. 얘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지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장세들이 앞으로 진행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경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물가지수, 고용, 환율, 금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제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저는 전공이 경제 전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참 좀 출발점이 좀 특이하죠. 저는 주가의 움직임 자체를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여러분들 주식은 어떻습니까? 오르거나 혹은 내리거나죠. 저는 엔지니어다 보니까 하드웨어 설계하고 소프트웨어를 코딩하면서 결국엔 뭐예요? 결국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거든요. 0 아니면 1이에요. 0과 1의 조합으로 결과치가 나와요. 제 분야가 그거였어요. 근데 주식을 바라봤더니 주가 여러분들 파란불 떴어요. 올라간다. 빨간불 떴어요. 내려간다. 파란불은 떨어지고 빨간불은 올라가죠. 네. 어떻습니까? 흑백 논리예요.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엔지니어링 측면을 봤었을 때 나에게 대단히 좀 괜찮은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의 모양과 이게 인풋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인풋으로 작용해서 얘가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풋으로 작용해서 얘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자, 비슷한 양상을 보이더란 얘기야. 그래서 현재 장세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횡보 박스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CPI며 그다음에 고용지수며 금리 발표하고 뭐 FOMC에서 금리 더 올린다 내린다 뭐 비둘기하고 매하고 싸웁니다. 왜 비둘기고 왜 매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비둘기파하고 매파하고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싸워요. 금리 그만 올려야 돼. 이제 인하 쪽으로 가야 돼. 혹은 이걸 더 유지를 해야 돼. 얼마나 더 올릴 거야. 실질금리를 따지고 명목금리를 따지면서 지금이 실질적으로 금리가 높은 게 아니야라고 또 궤변을 또 늘어놓을 수도 있고요. 참 여러분들 말이면 이게 말로서 모든 게 풀이가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야 그래서 지금 매수해야 돼? 아니면 지금 매도해야 돼? 그거에 대한 거는 네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물론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아야 돼요.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면 좋죠. 네, 그거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 나오면서.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계좌를 플러스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논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작년 12월부터 이제 한 8개월째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팍스경제TV에서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하는 게 지금 8개월째 되어가고 있는데 8개월 동안 당일 공략 상한가 포착 종목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테이블하고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12월부터 지금 8월 이제 9일 지나가고 있는데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개월 조금 오버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래 9개월 잡읍시다. 9개월. 9개월 잡으면은 21일 거래일 잡고요. 9, 28, 180거래일이에요. 네. 180거래일 동안에 당일 추천, 당일 상한가 종목들만 제가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149개 종목이에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펩트로이라는 종목과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에 대해 가지고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이 추천을요 언제 드렸냐면은 언제 드렸다? 어제 새벽에 드렸어요. 여러분들 돈 버는 사람과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얼마만큼의 정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하고 있는 노란톡방이에요. 노란톡방에 제가 이 글을 몇 시에 올렸냐면요, 여러분들. 자, 이 글을 몇 시에 올렸습니까? 자, 잘생긴 사람이 있네요. 예, 저예요. 네. 자,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이라고 제가 적어드려요. 뭐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내일 볼 종목이다. 새벽 몇 시일까요, 여러분들? 새벽 2시 57분입니다. 여러분들 주무시고 계실 시간에 저는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내일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 계획하고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새벽 2시 57분이에요. 여러분들 왜 내가 돈을 못 벌까? 여러분 노력 많이 하셨습니까? 대표님 저 노력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다들 좀 더 윤택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 노력이라고 하는 건요, 너와 나의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죠?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저 2시 57분에 적어드렸습니다. 뭐라고요?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내일 볼 종목이라고 노랑 톡방에다 적어드렸어요. 자, 근데 저는 저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대표님 언제 주무시나요? 저는요 차트 보고 있는 게 대단히 즐거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차트 보고 차트랑 대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친놈인데요. 미친놈처럼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옵니다. 너 올라가려고 그래? 너 왜 올라갈까? 너 나한테 얘기해봐. 그럼 얘기를 해줘요, 차트가. 그래? 이렇게 나스닥 종목 중에 노보 노디스크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이슈가 됐었습니다. 누가? 일론 머스크가 14kg인가요? 살을 뺐대요. 왜 살 뺐어요? 위고비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 주사를 이렇게 맞고서 14kg인가 아무튼 얼마 뺐대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건 뭐 뇌피셜입니다. 근데 오피셜은 아니고요. 뇌피셜로 일론 머스크가 살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요 식단 조절을 하고요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몸매를 만들었어요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요 노보 노디스크 이 종목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다가 야 나 이거 위고비 주사 맞고서 14kg 뺐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뇌피셜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어제 이 종목이요 어제 갭상승 뜨면서
장대 양봉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미국장과 우리나라 장이 같이 연동됩니다. 아셔야 돼요. 미국장이 어느 섹터에 어느 종목이 강하게 올라온지를 좀 알고서 아침에 시장을 접근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나라 장도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우리는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제 새벽 시간에 야, 노보 노디스가 빵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렸죠. 자, 미국장 비만 치료에 관련주 현재 상황이네요. 라면서 한 15% 넘는 상황이 빵 나오더라고요. 장 시작하고 나서. 그래서 어라? 우리나라 관련주 무엇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2시 57분 적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남한테 권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도 똑같이 오늘 인벤티지 랩과 펩트론을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거 오늘 인벤티지 랩 매매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갭상승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갭상승 많이 떴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왜냐고요? 너도 나도 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도 나도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도 나도. 자, 전일 종가 대비 야, 오늘 아침에 공부 좀 하신 분들 또 저처럼 자,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장도 모니터링하고 어떤 종목 올라갔고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될까 고민했던 사람들은 아, 오늘 비만 관련 종목 해야 되겠다 라고 준비하고 있죠. 아침 장 열자마자 시간 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이 땅 해가지고 인벤티지에 펩트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갭상승이 뜨는 거죠. 왜냐고요? 파는 사람은 적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을 득달같이 달려드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갭상승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 갭상승은 메이저가 만드는 거예요. 개인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죠? 개인이 백날 사봤자 저거 갭상승 띄울 수 있을까요? 못 띄워요. 누가 띄우는 거야? 메이저가 띄는 거예요. 결국 세력이 붙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저도 똑같이 이날 이때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샀습니다. B 포인트가 바이 포인트예요.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동일지 HT에서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바이, 매도한 자리에서 셀 포인트 이렇게 S자를 표시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침에 저도 시장가로 그냥 들어갑니다. 시장가 상한가 라인에다가 매수 딱 넣어놔버려요. 무조건 잡겠다라는 거야. 매수합니다. 인벤티지래. 언제? 오늘 8월 9일이요. 그리고 나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밀리네? 떨어졌어요. 근데 지지를 해. 어떡합니까? 올라갑니다. 야, 정고점 라인이니까 일단 일부 분할 매도 하자. 좀 지켜보자. 자, 일부 분할 매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건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돼요. 우리 개인들 투자자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사. 누가 좋다더라 그러면 확 사.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침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BB 포인트 2개 들어가 있죠. 분할 매수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고점 라인에서 뭐 합니까? 일부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요. 만약에 이게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자,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지를 해주네. 오, 예. 자, 좀 올라갑니다. 거래량 터지죠. 근데 거래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매도를 하고 또 관망을 합니다. 일부 물량을 낮춰놔요. 왜? 저점에 대한 부분들은 하이어 로우 포인트를 만들죠. 하이어 로우. 뭐예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가 살아있다. 그래서 물량을 남겨놓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봅니다. 지지받고 상승 추세 이어졌고 자, 이 추세가 트렌드가 연결된다면 상한가 갈 수 있겠네? 오케이, 콜. 어떻습니까? 분할 매도하고 일부 물량 놔두죠. 자, 저점 잡고 자, 올라갑니다. 다시 고점 저항이니까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상한가를 말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 하는 종목 갖고 여러분들 한 종목 가지고 10% 넘게 수익을 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건 차트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재료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아는 부분이 있었죠. 물론 미국 시장에서 모니터링 하고서 찾을 수 있는 정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노란톡방에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함께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당일 공략 상한가예요. 자,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 2시 56분, 57분에 종목을 말씀드려요. 두 종목을 말씀드려요. 근데 두 종목 다 상한가 갑니다. 두 종목 말씀드립니다. 두 종목. 두 종목을 이야기하는데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자, 지금 펩트론은 제가 매매한 건 제가 캡처해서 모델을 드렸는데요. 올려놨을까요? 잠깐 볼까요? 펩트론은 지금 없군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자,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두 종목 다 상한가 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테이블 149개 종목이 상한가 갔다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죠. 그리고 팍스경제 TV 홈페이지 와 보시면은 자, 매일 방송한 부분, 자, 매주 이틀이죠. 수요일과 목요일 방송한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당일 공략, 당일 상한가 간 종목만 계속 모니터링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뽑느냐? 결국은 차트라는 거예요. 차트.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전공이 경제가 아닙니다. 저는 전자공학이에요. 그냥 엔지니어예요.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더라는 얘기야. 그리고 0 아니면은 1이야. 0일의 조합인 거예요. 0일의 조합의 인풋 값을 가지고 출력이 너가 상한가 올라올 것 같아. 이러한 패턴들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공략을 했더니 당일 공략, 당일 상한가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대표님은 데이 트레이딩, 오늘 지면서 오늘 청산하는 그런 매매 하신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중장기 종목도 항상 말씀드려요. 포스코홀딩스도 그랬고요. 최근에는 네이버라는 종목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아래에서 매수를 진행시켰던 부분도 있고요. 중장기 투자할 종목들 멘트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많으면 여러분들 쓸 말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올라갈 종목 이거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네, 어제였을까요? 어제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흑해에서 어쩌고 또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때 대한제당이 올라가겠어. 그래서 뭐예요? 네오크레마가 같이 짝짓기야. 그래서 네오크레마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또한 장 시작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월요일 새벽에 네오크레마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네, 월요일 날 어떻게 갔을까요? 네, 화요일 했을까요? 화요일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네오크레마가 VI 딱딱 걸립니다. 근데 이 종목을 미리 얘기 드린 거예요. 차트도 완성이 돼 있고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그림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상한가 종목 한번 좀 드시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저와 함께 하면 상한가 매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아래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있죠. 카메라로 찰칵하게 되면 지금 제가 함께하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으시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매일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남은 시간은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올려주시는 종목, 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올려주시면은 자, 내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지에 대한 이야기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시면 바로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함께 봐보도록 할까요? 네, 대표님의 도움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제 냉탕을 딛고 모처럼 상승 탄력을 이어갔던 오늘 증시, 여러분의 계좌는 어떠셨을까요? 혹시 울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들, 종목들 우리 대표님과 함께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대표님은 장 시작 전에 딱 두 종목,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두 종목을 짚어주셨는데 그 두 종목이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인벤티지랩, 페트론 이렇게 두 개의 상한가 종목을 또 추가를 해주셨거든요. 단 한 번이라도 초급등주 나도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직접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최목식님께서 문의 주신 꿈비 매수가는 8,550원, 비중이 큽니다. 50% 들고 계신데 차트 보고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수익의 극대화까지도 가능할지 이 종목의 차트 상태 우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보시죠. 자, 꿈비라는 종목 말씀하셨는데 자, 꿈비라는 종목이요. 무슨 관련주죠? 다 아실 겁니다. 저출산 관련주죠. 그죠? 저출산 관련주, 정책 테마주죠. 그런데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몇 년 남았습니까, 여러분들? 몇 년이죠? 올해가 2023년이니까 27년인가요? 네, 27년인가 26년인가요? 정확치가 않네요. 전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이러면은 또 애국자가 아닌가요? 여튼 그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자, 여러분들 정책 테마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인 게 정책 테마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책 테마주라고 하면은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어떤 후보의 관련주를 찍어야 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꿈비라고 하는 이하에는 여러분들 무슨 관련주예요? 저출산 장려 관련주예요. 그럼 여러분들 후보가 A 후보가 됐건 B 후보가 됐건 C 후보가 됐건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 A 후보자는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안 피겠어. B 후보자, C 후보자만 저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피겠어. 이럴 겁니까? 아니죠. 모든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다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필 거예요. 그럼 그의 수혜주가 어떤 놈이에요? 바로 이하이가 됩니다. 이하이가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 비중이 큰데요. 매수가도 너무나 좋습니다. 8,550원의 매수가면요. 뭐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다만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야. 타이밍에 대한 부분. 지금 이 종목이 지금 빵 하고 날아갈 타이밍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매수가가 얼마냐? 이건 중요치가 않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뭐냐? 이 종목을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매수가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무증을 해놨어요. 무증을 했어요. 무상증자 해놨습니다. 무상증자는 왜 할까? 여러분들. 네, 무상증자 왜 할까요? 아니, 10,000원짜리 주식을 무상증자합니다. 그러면은 무상증자 비율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고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주식 수를 왜 늘릴까? 여러분들 왜 늘릴 것 같아요? 자, 한 주 가지고 10% 수익 나는 게 나아요? 두 주 가지고 10% 수익 나는 게 나아요? 당연히 두 주 가지고죠. 자, 이거 왜 무상증자 왜 했느냐? 자, 이거는 장기 로드맵이에요. 이거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의 장기 로드맵. 왜? 무상증자해서 어떻습니까? 주식 수를 늘려놨죠. 그리고 주가가 아래에서 빵 올라왔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추수 이상의 더블의 수익을 내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무상증자 받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겠죠. 그럼 그 물량 주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에이틴 하면서 뭐 합니까? 에이, 꿈비는 무슨 꿈비야. 꿈이 보이질 않아. 그러면서 버리죠. 손절하죠. 그 물량을 받기 위해서 주가가 더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차후 우리 총선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예, 총선 전에 이건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꿈비라는 종목은 자, 우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타이밍 언제요? 자, 대선 있기 1년 전쯤부터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이야기하는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자,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언젠가 올라갈 거야. 자, 매수가가 어디로 갈까요? 그래, 한 12,0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2,000원 가정해 볼게요. 자, 내가 12,000원 매수해가지고 언제 사서 언제 팔면 제일 좋아요? 보시면은 자, 지나간 차트지만 이거죠. 지나간 차트지만 이거죠. 굳이 이 종목을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이만큼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이 수익을 내는 게 좋겠어요? 아니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제가 이야기해두고 있는 건 여러분들 주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 중요하냐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언제 살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여러분들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파크가 팡 튀어야 되잖아요. 아무 때나 스파크 튀는 거 아니잖아요. 적절한 분위기와 적절한 멘트와 뭐 이런 거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게 딱 준비가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보죠? 스파크가 팡 튀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밍 얘가 스파크가 튈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들? 꿈비가 스파크가 튀어야 될 때 언제 뛰어야 돼요? 네, 대선, 네,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여러분들 그때 튀는 거예요. 그때 빵 터질 건데 그 밑작업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벤트 준비해야 되죠. 프로포즈를 할 거야. 장소 섭외해야 되죠. 이벤트 준비해야 되죠. 반지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어떤 퍼포먼스 해야 될 것인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트 보면서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 지금 이 꿈비라는 종목이 딱 보면은 자, 무상증자까지 해놨죠. 지금 주가가 날아갈 이유가 있다 없다? 날아갈 이유가 없어요. 하락하죠.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을 합니다. 그럼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꿈비라는 종목이 상장 가격이 얼마냐면요. 7,780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7,700원대를 한 번 더 깨주시면 더 좋겠어요. 자, 파동 자체가 1파, 2파 하나 더 빠져요. 그리고 하락 추세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아랫 영역은 아직 매수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제가 조금만 더 확장을 시켜서 주봉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필요한데요. 자, 월봉 갖고 얘기할까요? 자, 그래, 월봉 갖고 얘기합시다. 자, 월봉 갖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락 1파, 2파, 3파 더 빠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하락 추세 구간이에요. 이 아랫 영역은 실질적으로 내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타임라인 한번 봐봅시다. 올해 2023년이에요. 제가 대선이 언젠가요? 2026년인가 2027년인가요?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 우리 시청자분도 모르는 분 계실 겁니다. 자, 일단 2026년이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2026년인가 가정해 볼게요. 현재 2023년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1년 전에 보라 했어요. 그럼 24년 후반, 25년 때 봐야 돼요. 그럼 이 라인에서 시세가 나오겠냐는 거죠.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보면 제가 이걸 하락 추세는 깊게 앞서서 자, 이걸 오른쪽 여백을 좀 많이 잡아 놓을게요. 한 100개 정도 잡아 놓고 한번 봐볼까요? 자, 그러면 자, 둘, 넷, 여섯, 7개네요. 자, 그러면 이 정도가 자, 시간 갖고 볼게요. 이게 7개월이에요. 그럼 대략 이 정도가 7개월 나오겠네요. 또 이 정도가 이제 뒤로 이제 7개월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하락 추세 나와요. 뺨. 자, 보세요. 앞으로 딱 놓고 본다면은 자, 오늘 8월 달이죠. 자, 9월 달, 10월 달까지 시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시세 있어봤자 이거 얼마 나오지 않아요.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풀백 포인트이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중요한 건 9월 달, 10월 달까지 시세가 없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언제 11월 달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락 추세가 넘어갑니다. 그럼 11월 달부터 주가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가냐? 그냥 가지 않아요. 상승합니다.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왜?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5개월 정도 이상이 걸려요. 그럼 12, 1, 2, 3, 4개월 정도 되겠죠. 그럼 2024년 4월 달 정도가 쌍바닥을 만드는 자리가 나와요. 2024년 4월 달, 5월 달 쌍바닥이 나옵니다. 거기서 턴어라운드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4월 달, 5월 달 시작됩니다. 6, 7, 8, 9, 10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에 해당하는 8,000원, 9,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돼요. 거기가 밑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3년 3, 4분기, 4, 4분기 이후부터 뭐가 됩니까? 이제 매집이 완전히 완료가 되고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상승 수준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상승이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테마 딱 걸리면 100% 상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7, 8천원에서 15,000원, 2만 원대 그냥 가는 흐름이 자 2025년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이 대단히 좋아요. 매력적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직 시간이 이 아이를 핸들링하기에 세력들은 아직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게 누구들만 있어요. 일반 개미들만 열심히 서로 파이팅 넘치게 싸우고 있을 뿐인 거야. 시세가 우리가 원하는 다이나믹한 그런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 차트를 갖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꿈비라고 하는 거는 자, 상장 바를 받아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무증하고 주식수 늘리고 개인 투자 물량 손절 잡고 바닥에서 매집 터지고 쌍바닥 만들고 그 다음에 전고점까지 올라갔다 눌림 한 번 더 주고 그 다음 상승해서 진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타이밍은 지금이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고점 27,000원 대비 하락 지금 8,000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60% 70% 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드라이버가 걸렸었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 부분에 드라이브 걸려가지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한번 또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수익을 좀 챙기시고. 근데 반등은 나와봤자 여러분들 21선 저항이 있고 60선 저항이 있어요. 많이 가봤자 12,000원이고 10,000원 넘어가지 못하면 얘는 다시 이제 저저접 깨졌을 때는 7,700원 깨지면서 6,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6,000원, 5,000원대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물론 그 저점 라인은 이 뒷라인에서 반등하는 폭을 보고서 다시 한번 추세대를 보고서 파동에 대한 연장선까지 봤었을 때 이 자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은 수익공인 한다 언제라도 매도할 준비를 하시고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짜 타이밍은 이제 앞으로 24년 이후에 봐야 되지 않을까 3, 4분기, 4, 4분기 이후가 진짜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다음 종목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대표님 말씀처럼 그보다 중요한 건 매매 타이밍이겠죠. 스파크가 튀는 그 매매 타이밍 대표님과 함께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대표님의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차트를 공부할 마음만 들고 오신다면요.
그날 강한 종목들 또 선물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는데 나는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헷갈린다 하신다면 간편하고 빠른 입장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4시 50분까지 계속해서 띄워드립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고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민엑스님께서 문의 주신 한국주철관 만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이분도 크십니다. 51% 들고 계신데 유유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분의 대응 전략, 매매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우리 대표님의 분석 바로 들어보시죠. 자, 한국주철관 종목 매수가 10,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10,000원의 매수가를 딱 놓고 보면은 약간 가치 투자에 대한 관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주철관 지금 최근 2년 한 8개월 정도의 주가 움직임인데요. 자, 뭐 2021년도에 모든 주가들이 다 상승했기 때문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최고점 11,600원이에요. 11,600원인데 자, 매수가는 10,000원이십니다. 10,000원이세요. 자, 여기 어딘가 매수하셨겠죠. 자, 2021년 혹은 2022년 이쯤에서 매수를 하셨겠죠. 혹은 뭐 고점에서 매수해서 추가 매수해서 뭐 평균 단가 저 정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얘기해 싶은 건 뭐냐면 자, 한국주철관 회사가 자, 밥벌이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한국주철관에 대한 재무 차트를 좀 잠깐 차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뭐냐면 자, 위에는 영업이익이고요. 아래는 단기순이익입니다. 뭐냐면 뭐 다 여러 가지 재무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있어요. 이 가게가 잘 되려면 영업이익 많이 팔고 일단 돈이 많이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재료대도 떼고 인건비도 빼고 판공비도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진짜 내 손에 쥐어지는 순이익이 얼마인지 봐야 되겠죠. 자, 그게 지금 저 보이는 차트예요. 봤더니 야, 영업이익도 제법 잘 계속 성장세를 가지고 야, 잘 팔아가고 있네. 자, 그리고 야, 이익 낸 거 봤더니 2021년도에 기가 막히게 이익을 많이 냈네. 물론 이것도 봐야 되겠죠. 왜 갑자기 저렇게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나왔는지 비율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영업이익 대비 단기 순이익이 대단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적인 부분도 있겠죠. 뭐 부동산 처분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전년도 분기에 어떤 처리되지 않은 것들 넘겨왔던 이월시켰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인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거는 이제 뭐 다 따져보실 분들 따져보시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회사가 밥벌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밥벌이 잘하고 있습니다. 물건도 잘 팔고 있고요. 많이 팔고 있고요. 수익도 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저는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자, 2021년도를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기사 검색 안 했습니다만은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내서 한국주철관 기사 한번 실적 관련해 가지고 한국주철관 실적 2021년 한번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아마 이런 기사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2021년도에요. 한국주철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뉴스가 도배가 돼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여러분들 실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주가 보세요. 정작 주가는 어떻습니까? 어라 이거 뭐야? 예, 꽝입니다 여러분들. 꽝. 이거 가치 투자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회사 이렇게 지속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지?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날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 더블 따블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주가 더블 가야 되는 게 가치 투자 측면에서 맞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치 투자요? 생각 잘 하십시오. 이 가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시장에서 시세로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한국주철관은 회사 밥벌이는 잘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소외된 종목이에요. 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여러분들 이 종목 뭐예요? 말짱꽝이란 얘기예요. 우리 또 회사 관계자분 혹시 이 종목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좀 죄송한 얘기가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한국주철관의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 경험하셨죠? 초전도체 여러분들 네 덕성 서남 서원 모비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물론 이거 가지고 저는 추천드려갖고 당일 상한가 3개 다 찝어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 회사들 찝어볼까요? 회사 쓰레기입니다. 연속 흑자가 아닌 연속 적자 회사예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초전도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붙여가지고 이야 해가지고 상한가 갑니다. 이게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시세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다 물어봐야 돼요? 시세는 시장에다 물어봐야 돼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섹터가, 이 한국 주철과 이 섹터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미인주 섹터였냐는 거죠.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종목 투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투자라면서는 시장이 인정해주는 종목을, 여러분들 이익이 얼마 나지 않고 적자에 살아들어요. 주가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돼요? 기대감이라고 하는 거라고 올라갑니다. 기대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대감. 손에 잡히지 않아.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막 이야기가 올라오는 거야. 여기도 잠깐, 여기도 이 집에서도 얘기하고 저 집에서도 얘기하고 왔다 갔다 막 얘기가 나와요. 뭔가 스물스물 연기는 피어 올라와.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잡히지는 않아. 그런 아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테슬라 처음에 전기차 나올 때 이슈 될 때 여러분들 그때 상상해 보십시오. 테슬라가 만슬라 이렇게 외칠 거. 예. 테슬라 종교가 되리라 어떻게 하셨겠어요? 에코프로 여러분들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러분들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더 모멘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 아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광풍이 일어났다가 잠깐 수그러 들었다가 갑자기 에코프로 시리즈가 나오더니 그냥 좆대단으로 넘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근데 과연 이게 진짜 회사의 실적 대비 주가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시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의 인정해주는 시세가 진정한 가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인기 섹터가 되지 못하고 인기 종목이 되지 않으면 절대 주가가 올라갈 수 없다. 결국에는 돈이 들어와야지 그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다. 그럼 한국 주철관 여러분들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2022년부터 놓고 본다면 자 11,100원에 대해 가지고 고점 찍고도 떨어집니다. 하락을 합니다. 하락하죠. 자 하락합니다. 하락 1파 반등, 하락 2파 반등, 하락 3파 반등. 그러면서 하락 추세를 넘기는 포인트가 언제였어요? 2023년 1월 달에 하락 추세를 넘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락 대비 반등은 미미하였다. 결국에는 전고점, 전저점 라인에 대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과거의 저항은 미래의 지지가 된다. 과거의 지지는 미래의 저항이 된다. 과거의 지지가 됐던 전저점 포인트가 뭐가 됩니까? 7,500원대 정도 됩니다. 이게 저항이 된 거죠. 물론 살짝 오바는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깨지니까 얘는 그대로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이는 이 하락 큰 파동에 대해 가지고 떨어지고 되면서 이 전저점에 대한 지지 라인이 깨질까 말까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결국은 이 아이는 여러분들 자 월봉 갖고 얘기를 딱 해보면 자 최근 20년 동안 주가 움직임이에요. 최근 20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딱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어디 1,500원대 라인에서 어디로 1,500원대 라인이 어디까지 5,000원대 라인까지 올라옵니다. 보이실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아래에서 놀던 게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역은 오버슈팅 영역이에요. 진정한 영역은 이 라인대예요. 7,000원대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박스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주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7,500원대에서 6,400원 이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 포인트 지금 7월 27일 날 6,400원이 깨지면 손절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가 깨지면 4,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6,400원에 대한 컷라인, 그다음 7,500원에 대한 박스 상단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